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6일자로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이제 대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대책을 쭉 읽어보니까 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 내용만 여러분이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 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또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있는데요. 이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그 다음에 유사특례인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공사기간 중 고주목적으로 취득한 이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있거든요. 여기도 대체주택의 처분 기한이 있는데 종전에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시적 2주택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의 처분기한도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 이건 약간 좀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규제가 없었을 때 처분기한이 원래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에 강화됐던 걸 풀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없던 제도를 좀 보완해준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그 156조의 이 사망과 사항에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와 시행령 156조 2항과 3항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156조 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례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 특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둘 다 조정지역이면은 2년 안에 처분을 했어야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에 따라서 20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곧 주택으로 바뀔 권리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이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 사례 한번 봐보세요. 종전주택 보유자가 2020년 3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샀습니다. 이 입주권 자체는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이름이 권리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은 아니어서 이제 권리지만은 요거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 못 받아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입주권은 신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투기 수요자냐? 투기 수요자가 아니겠죠. 왜냐면은 요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면은 그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입주권을 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특례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망의 특례예요. 그럼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종전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면은 이 A주택은 대체 취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대체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 개념을 차용해서 똑같이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반 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망의 특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려면은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조합원 입주권이 신규주택으로 준공이 돼야 되겠죠. 준공이 돼야 그 집으로 이사 가면서 종전주택을 처분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합장이 횡령이나 이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얼마 전에 그 둔촌주공도 시행사하고 이제 시공사하고 갈등 때문에 건설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례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수요 목적의 취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의 특례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을 안 띄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도 됩니다. 좀 전에 156조의 2 사망의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띄우고 입주권을 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항의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안 띄우고 입주권을 사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개정이 돼가지고 2022년 2월 15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도 1년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분들은 1년을 안 띄워도 되고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들은 반드시 1년 띄우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종전주택을 파는 케이스예요. 3년 안에 팔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 3년이 지나서 팔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우선 이 입주권이 언젠가는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되기 전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대부분 준공된 뒤에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준공되어야 이 A주택을 처분하면서 이 B주택으로 전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준공된 뒤에는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냐.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이 사례에서 A주택을 처분하면 먼저 A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이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이라는 것을 납세자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세청이 사후 관리를 해요. 요 B주택이 준공이 되잖아요. 입주권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이 준공된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 요건이에요. 만약에 A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고 나서 이 사후관리 요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를 했다. 즉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세대원들이 이사를 안 갔거나 또는 이사를 가긴 갔는데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기존의 A주택의 비과세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일반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처분하면은 그냥 일반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3년 지나서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서 처분할 때는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를 먼저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으로 신축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으로 전입을 해서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은 사후관리가 끝난다. 요게 이제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였습니다. 이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심플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특례가 혼합이 되면은 이제 그 혼합된 특례의 중첩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만들어 왔습니다. 납세자가 이제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이 A주택은 납세자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뭐냐?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요.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지방 기준으로 3억 이하인 주택을 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뭐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게 A주택이겠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 거주주택을 팔고 이 거주주택의 비과세로 판단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여기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이 거주주택 한 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은 1주택의 양도로 봐서 이걸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만약에 장기임대주택이 두 채 있다. 그러면 두 채 모두 이 거주주택 양도시 없는 걸로 봐줘요. 그래서 거주주택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A는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이 납세자가 갑자기 C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C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로 판단할 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상태에서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C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지금 1주택 1입주권 특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 주택의 비과세부로 판단할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주택만 있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년 띄우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은 이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과세가 가능하느냐? A하고 B주택 이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면 B주택은 없는 걸로 보는 거고, 그러면 A주택하고 C입주권만 남잖아요. 그럼 C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았으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사망의 특례, 그 특례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시행령 156조의 이 사망의 특례가 중첩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특례가 중첩 적용돼서 이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A주택이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중에서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고 12억 초과 부분은 세금을 과세하잖아요. 이 세금을 과세할 때 세부담을 줄이려면은 장독공제 중에 표 2의 공제율이 있다고 그랬죠. 그 표 2의 공제율을 받으면 되는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 당시 1주택자여야 돼요. 요 사례는 양도 당시 3주택으로 보이지만은 방금 두 가지 특례가 동시에 적용돼서 이 납세자는 1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주택이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장독공제를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 2의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사례의 경우에 만약에 2012년 3월에 A주택을 취득해서 계속 거주했다. 그럼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거잖아요. 보유 및 거주를 계속해서 했다 그러면은 4 플러스 4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연간 8%씩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으니까 장독공제도 최대 80%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바뀐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요 사례 보시면은 종전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준공이 되면은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요건은 신축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그 주택에 전입해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준공되고 2년 안에 내가 종전주택이나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너무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요 A주택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주택이 잘 안 팔려서 우리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1주택 1입주권 특례에서는 3년으로 연장해준 특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요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 중에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축주택으로 전입하라고 그랬잖아요. 요 전입기한도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언제 개정할 예정이냐면 2월 달에 개정할 예정이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해줄 예정이랍니다.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대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 있잖아요. 종전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3년이 지나버렸다. 그런 분들은 이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준공된 달로부터 이제 2년이 아니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 중에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만 신축주택으로 전입하면 된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3항과 4항에 있는 일반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되는 특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요건 중에 만약 일반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일반주택을 팔 때 종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았어야 비과세가 되는데 일반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 중에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입기한도 3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